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조금 표현을 바꾸면서 인식을 확장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눈뜨게 할 때 그게 창의적 사고고 그게 오늘날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사고와 표현에서 이제 중간고사 1부터는 이제 통합된 하나의 장르를 한번 응용하는 건데 글쓰기에선 대표적으로 자기성찰적 글쓰기, 상황별 자기소개서 썼죠. 말하기에서는 발표와 지정토론에 해당했습니다. 자기의 글쓰기는 결국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고 나의 화제를 하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성찰해서 의미를 재해석하고 발견하는 거, 그거를 자기성찰적 글쓰기였고요. 상황별 자기소개서는 미래의 내가 지금 현재의 나한테 어떤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보여주지만 미래의 내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 거기에 적합한 자기를 드러내는 역량을 보여주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을 종합하기 때문에 배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해서 하나의 장르에 맞춰서 표현되고 제출하기 때문에 배점 20점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발표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과 비판과 추론과 창의가 다 종합돼서 말로 드러나는 거고요. 지정 토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카데믹한 학술대회에서 해주는 또 수업 시간에 하는 발표와 지정 토론의 그 연습을 했는데요. 우리가 발표도 열심히 준비하지만 지정 토론이 있음으로써 발표가 빛나기도 하고 지정 토론자가 하나를 완성하게 해주면서 청중으로 하여금 정보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과 사유를 확장하게 하는 도움이 되는 그래서 논리와 설 것이 강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창작 사고를 말로써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유를 촉발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했습니다. 특히 지정 토론은 attitude, 어떤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다른 수업이나 다른 활동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태도를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과목이 많아서 가능하면 사고와 표현은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여러분이 따로 막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강의안도 올리고 읽기 자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읽기 자료는 총 5가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는 너그러운 비관주의라는 거, 수필식으로 썼지만 되게 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유를 달리함으로써 해서 결국은 약간 창의적 사고도 보이지만 논리적인 거는 조금 떨어져서 그 논리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같이 봤던 거였고요. MZ세대는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요약하는 형태 하는 거였고 이 김태형의 요거는 논평학의 짱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 읽기 자료를 통해서 일상과 여러분의 세대에서 논평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경청하고 그거를 또 우리가 한번 자기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 자존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은 크리티컬한 접근과 조금 더 AI나 로봇이 발달하는 그런 사회에서 단순히 기술과 기계가 나았다라는 새로운 게 아니라 혁신이 결국 더 나은 혁신을 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또 자기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나름대로 읽어보면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제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과목의 상호작용은 이제 보면은요, 거기에서 수업 운영 방식이 있어요. 수업 운영 방식은 플립드 러닝으로 해서 3차 시를 다 대면으로 하면 힘들기 때문에 또 지겹기도 해서 체력과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플립드 러닝의 온라인 강의와 대면 수업을 위주로 했고요. 때로는 이론이 조금 부족할 때는 대면에서 이론도 보강하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여활동은 하브루타 PBL이라는 조별활동을 중간고사 이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조별활동이 되게 즐겁고 좋았다라고 하는 중간 강의평가에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늘의 조장을 통해서 전체 공유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우리가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학습을 하는데 효과를 하기 위해서 강의안을 제공하고 이 클래스 사전 공지 알림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좀 수행하고 따라오는데 사전을 알고 따라올 수 있게끔 했는데 수업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습에 효과가 있었다면 좋게 했습니다.
교과 내용은 앞에서 본 것처럼 체계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기초 부분 3분의 1, 기본 3분의 1, 나머지 3, 심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서 이론과 실제를 병행해서 이론을 습득하고 나서 실제를 적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토대를 제공했고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요약하기, 오마주하기, 그 다음에 글쓰기, 발표와 지정 토론은 고등교육이나 다른 데에서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각 평가 기준이 궁금하잖아요. 각 평가 활동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공해서 학습의 포인트를 스스로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제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장단점을 통해서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그때그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교수들에게 가장 힘든 거는 피드백인데요. 여러분에게 좀 실제로 도움이 되고 궁금한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사고와 표현에서 가장 기울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과 혹시 여기 운영 방식이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교과목을 통해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게 무엇이었는가를 해당 주차 E클래스의 댓글에 꼭 기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구두를 여러분한테 한 명 한 명 듣는데요. 이거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온라인 강의 듣자마자 한번 생각나는 대로 기술해주면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성적 평가, 항목, 배점, 학점 부여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서하고 학기 초에 얘기한 것처럼 우선 사고와 표현의 학교 규정에 따라 별도 상대 평가거든요. 별도 상대 평가는요. 우리가 50%를 A를 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 B, C, D, F를 50%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른 그런 건데요. 아무튼 우리가 그 활동에서 보면은 쓰기 활동이 요약하기 5점, 오마주하기 5점 이렇게 했고요. 발표 20점, 토론 10점, 자기 글 쓰기 20점, 그 다음에 기말 시험 20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점인데 이게 우리가 중간고사 활동에 선생님이 입력을 했어요. 근데 중간고사 활동에 오마주가 포함을 하지 못하고 중간고사 보면 점수를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10점으로 책정을 했는데 입력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까지인데 우리가 오마주 활동을 그때까지 못했을 때 중간고사 기간이 금요일까지 중간 점수를 입력할 때 제가 5점 만점에 해당하는 것만 입력을 스윙지에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오마주 활동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학기 말일 때는 변경을 할 겁니다. 이거를 반영해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이 20점이고 나머지는 기타에 이제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참여도하고 출석이 있는데 출석 같은 경우에는요. 결석은 마이너스 1점이고요. 지각이 3번이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결석은 차시. 대면 수업이 3학점이라고 하면은 하나하나가 차시라고 하잖아요. 차시가 마이너스 1점이에요. 결석은 마이너스 1점이고 지각은 3번 되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근데 내가 결석이 없고 지각만 2번이다. 그러면 출석 점수에는 10점 만점으로 들어가요. 근데 결석이 9로 떠요. 9차시라고 뜨면은 이거는 아무리 다른 활동을 해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이 학사 지원팀에서 자동 F가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기계로. 그래서 온라인 강의 들었나 안 들었는가. 온라인 강의는 15주차 전까지 들으면 다 지각으로 처리가 되니까 무조건 듣고요. 나머지 수업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총점인데 참여도는 하나는 뭐냐면 댓글을 달았는가 안 달았는가. 댓글을 다 우리가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이 클래스 밑에 해당하는 주차. 댓글을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가 0.1점 이런 안 달았으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10번을 달아야 되는데 9번 들었으면 마이너스 1점. 10번을 달았는데 10번 다 달았으면 10점 이렇게 되고요. 또 참여도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오늘은 조장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플러스 1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점을 쫙 계산을 해서 총점에는 조장의 가산점 플러스 1점과 선생님이 발표하고 토론할 때 종 도우미 했던 친구도 수업 도움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1점을 주거든요. 이거를 다 합친 총점에서
총점에서 1등부터 우리가 24명이면 24등까지 쫙 해요. 거기에서 학교가 규정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1등부터 24명이면 12명까지겠죠? 12명까지 A, 나머지는 B,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인데, 우리가 동점자 있잖아요. 뭐, 1등부터 쭉 순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등까지가 있는데, 10등에 4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2명까지만 A를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엔 2명을 해야 되고, 2명은 B에 속하잖아요. 그럴 때 해당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준점, 이 동점자에 해당하는 기준이 출석이 우선 좋은 점수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차별 점수가 높은 사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말을 잘 본 사람이 올라가고, 이렇게 쭉 해요. 여기까지 가면 이 2명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한 A를 줘야지,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A0, B뿔, B0, C뿔 이렇게 되는데, F는 결석이나 점수가 해당하는 경우는 F인데요. 만약에 90점이 안 되는데도 A에 해당하는 등수잖아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가산점으로 이제 줄 겁니다. 즉 89점이잖아요. 89점인데 A의 점수에 해당해요. 그럴 때는 플러스 1점 가산점을 해가지고 A0를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성적이 보면 총점하고 등급만 나온대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내가 90점인데 A 재료다 라고 하면은 80점대가 나왔는데 A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하면 선생님은 거의 A뿔을 준다고 했었죠. 여러분이 분위기와 학습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를 했느냐 하면은 나머지 가산점으로 A뿔을 해줍니다. 당연히 뭐예요? 모든 활동을 다 한 경우가 B뿔이고요. B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활동을 조금 한두 개 안 했을 때는 B제로가 돼요. 근데 시험도 잘 보고 좀 89점 안에 하나를 안 했는데 10점 안에 들어갔어. 그럴 때는 삐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티끌모아 태산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잘 진행을 하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총점하고 그 다음에 등급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걸 선생님이 최대한 풀 정도 주는데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요. 남은 기간에 기말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약간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열심히 한 분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90점을 맞았는데 13등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A에 못 올라가거든요. B예요. 그래서 그게 89.5를 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B뿔을 주는데 13등이라서 그렇다라고 할 때, 그래서 내가 19.5가 나왔는데 B뿔이다 그러면 90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등수가 13등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등수 안에 들어와서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좋은 성과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이 이 사고와 표현이 여러분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과